안녕하세요. 전자기기 리뷰어 험블입니다. 혹시 아이폰 13이랑 14 프로 둘 다 프로거든요. 뭘 살지 아직도 조금 저울질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4 프로가 물론 좋게 나온 건 맞는데 13 프로도 진짜 좋은 기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걸 살지 고민하는 친구한테 약간 상담 비슷한 걸 해줬었는데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컨텐츠화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컨텐츠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를 살지 13 프로를 살지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이폰 14 프로 사세요. 이게 13 프로 대비해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바로 질러버렸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13 프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AOD? 다이나믹 아일랜드? 과연 좋을까? 얘네들 하나 때문에 내가 몇십만 원을 더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걔네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능적인 세세함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공개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꽤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좀 진성 구매자분들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3 프로는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구입을 하는 가성비로 갈 것이냐, 조금 더 써서 세핑 효과를 누려볼 것이냐, 결론은 한 달 동안 계속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14 프로를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처음 발표됐을 때 그리고 출시된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은 13 프로가 약간 해자 같은데?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13 프로의 인기가 꽤 역주행을 했고 지금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잠깐 좀 살펴보면 공홈에서는 13 일반 시리즈만 현재 판매 중입니다. 신제품 출시랑 같이 프로 라인업의 판매 페이지는 모두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급제를 구입하는 쿠팡도 살펴봤는데 역시나 13 프로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색상이 알파인 그린이고 1테라 모델만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공홈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일반 라인업만 줄기차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많이 돌리는 곳이 중고거래인데 사실 저는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선택인 거니까 같이 좀 살펴보면 세티즌 기준으로 아이폰 13 프로의 중고는 약 100에서 120만 원대 정도의 시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중고를 일시불로 팔 게 아니라면 카드 할부도 가능하니까 이걸로 사시는 게 어떨까.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상은 당연히 100% 개인 취향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13 프로가 진짜 색상만큼은 14 프로보다 여전히 더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뒷퍼플도 예쁘긴 한데 말 그대로 조금 딥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어서 밝은 톤인 이 시에라 블루가 저는 지금도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번 신제품은 블랙이랑 골드 색상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 블랙 색상의 인기가 기대 이상으로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스펙이랑 성능은 너무 뻔하디 뻔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서 띄워 놓을 테니까요. 이 표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 프로 A16 바이오닉, 13 프로 A15 바이오닉 칩셋, AOD 다이나믹 아일랜드 안 되고요. 전면 카메라 AF 14 프로 되고요. 13 프로 안 됩니다. 후면 카메라는 14 프로 광각 4,8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원, 망원 1,100만. 13 프로는 광각, 초광각, 망원 모두 다 1,200만 화소입니다. 14 프로 액션 모드 지원하고요. 13 프로 액션 모드 지원 안 합니다. 시네마틱은 둘 다 지원하는데 14 프로만 4K 시네마틱이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는 3200mAh 3095mAh, 약 100mAh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스펙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편했던 점들, 비교가 극명하게 됐던 점들 몇 가지를 뽑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OD, 이거 진짜 편합니다. 방식 자체가 갤럭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편하고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 아이폰 14 프로의 하드웨어로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운전을 할 때, 잠자다가 잠깐씩 딱 이 세 개 상황에서 진짜 유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OD가 제공 안 되는 13 프로를 쓰면 당장 AOD의 사용성부터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흥미롭기는 한데 왔다 갔다 멀티태스킹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외에는 조금 별로예요. 차라리 기존 노치가 더 편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자책을 자주 읽는데요. 노치에서 잘리는 부분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볼 때 잘리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도드라지게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AP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램이 LPDDR5로 더 좋아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어요. 그보다 실사용하면서 정말 편하고 좋다고 느꼈던 건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카메라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딱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1번 액션 모드, 2번 4800만 화소, 3번 4K 시네마틱입니다. 액션 모드는 애플의 설명 그대로였습니다. 진짜로 짐벌이 없이도 충분했고요. 오히려 짐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용성을 보였습니다. 짐벌 없이 폰만 들고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점은 큰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를 보고 뛰어오는 코코를 찍기 위해서 제가 살짝 뛰어가면서 찍은 결과물입니다. 액션 모드는 최대 2.8K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게 단점으로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면요 2.8K가 아니라 그냥 FHD여도 만족스럽게 썼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는 액션 모드가 없고요. 센서 시프트 OIS 1세대가 탑재됐고 14 프로는 2세대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다음은 처음 도입된 4800만 화소 광각 렌즈입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두 모델 모두 애플 프로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에서만 프로로의 해상도를 따로 지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로 촬영본은 용량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을 모두 다 4800만 화소 프로로로 촬영할 필요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카메라가 없는데 요거는 제대로 한 컷 찍고 싶은데 할 때 바꿔서 4800만 화소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유용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거는 4800만 화소로 찍은 다음에 1200만 화소로 크롭을 해서 촬영하는 2배 디지털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갈리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 FHD 해상도에서 4K를 지원하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건 그동안 제가 촬영했던 실제 영상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13 프로와 14 프로의 시네마틱으로 촬영한 결과물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폰에서 봤을 때 해상도가 더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점도 좋은데 이걸 확대했을 때의 차이는 진짜 많이 나요. 확실히 4K 시네마틱으로 촬영한 14 프로의 영상이 깨지지도 않고 픽셀 하나하나도 다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네마틱에서의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 13 프로를 쓸 때보다 14 프로를 쓸 때 시네마틱으로 동영상을 찍는 비중이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배터리입니다. 물론 13 프로의 배터리도 짱짱맨이었죠. 아주 오래 갔었는데 이번에 14 프로에 AOD가 들어갔잖아요. AOD는 대략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시간에 1% 정도 소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AOD가 들어갔음에도 13 프로보다 분명히 더 오래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매일매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100mAh가 더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A16 바이오닉 칩셋의 전력 효율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으로도 풀이해 볼 수가 있겠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14 프로를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체크해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따져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 13 프로도 여전히 좋습니다. 오픈마켓 같은데 빨리 좀 구해 물량이 많이 없긴 없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13 프로를 사시려고 하면 좀 상태 좋은 중고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의외였던 거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며칠 14 플러스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한 2-3일 정도 썼었는데 와 진짜 괜찮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이점들이 난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화면 큼지막하게 쓸 수 있으면서 완전 가볍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아이폰 14 플러스도 저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폰 13 프로를 이미 쓰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14 프로로 갈 이유는 없고요. 12 프로를 쓰시는 분들도 굳이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그 이전 모델들 아이폰 11 이하 시리즈를 쓰고 계시거나 아이폰에 처음 입문하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난 좀 프리미엄이 좋아. 그럼 14 프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자기기 리뷰어 험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어때요? 지금 갤럭시 쓰고 있잖아요. 내가 돈이 생겨서 이제 결심을 했어. 아이폰을 쓸 거야. 그러면은 어떤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차이점은 다 들으셨잖아요. 처음 애플 쓸 거면은 14 프로 쓰겠다. 근데 가격 차이가 요거 중고로 산다라고 하면 100만 원 초반대, 요거는 155만 원. 그러면 55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애플워치 하나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고민을 하거든. 그래서 자급제로 살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통사 모델로 가면 당연히 14 프로로 가는 게 맞고 어차피 할부금 낼 거라면 자급제를 산다면 얘 중고도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써보니까 얘가 너무 진짜 잘 나왔던 모델인 것 같긴 해요. 디자인부터 성능도 다 마음에 들어.